중동은 지금 조용하지 않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차세대 공중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략 게임이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다. 최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최대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 계약의 핵심에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나 실험적 플랫폼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전장 환경에서 실제 선택을 받는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국방 투자를 이어가는 국가다. 2025년 기준 국방 예산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GDP 대비 비중도 5%를 훌쩍 넘는다. 이는 단순한 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역 패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선택지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래전부터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F-35가 유력한 선택지였지만 중국과의 협력 문제, 기술 이전 제한, 정치적 조건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23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던 F-35와 무인기 패키지는 결국 테이블 위에서 사라졌다. 러시아산 전투기 역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방산 산업은 제재와 생산 차질, 유지보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실전 운용 능력과 장기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졌다. 유럽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문제였다. 쌍발 엔진 전투기라는 구조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입 비용은 대규모 전력 구성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장기 운용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KF-21이다. KF-21은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동 개발이라는 카드까지 제시할 수 있는 드문 플랫폼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기체 성능이 아니라 협력 구조 그 자체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을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계하고 있다. 핵심 시스템의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자국 방산산업을 키우고 중동 방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KF-21 공동개발 참여는 이 목표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안해진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지만 분담금 미납과 정치적 변수로 신뢰를 잃어왔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다. 중동의 선택은 냉정하다. 성능, 가격,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미래 확장성.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플랫폼을 찾는 과정에서 KF-21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막의 하늘을 배경으로 KF-21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 시험은 단순한 비행 성능 검증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KF-21을 둘러싼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한때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을 함께 올렸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분담금은 반복적으로 지연됐고 일부는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과 일정, 신뢰가 동시에 걸린 문제였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금액은 물론 그 몇 배에 달하는 투자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단순히 돈을 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과 생산, 그리고 수출까지 함께 가겠다는 조건이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줄타기 속에서 결정을 미뤄왔고 그 사이 KF-21 개발은 한국 주도로 빠르게 진척됐다. 이미 양산을 향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동개발국으로서 실질적 기여가 없는 파트너의 존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움직임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 노선의 변화가 아니라 첨단 항공기술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무장 통합체계까지 모두 장기적인 기술 축적의 결정체다. 이러한 자산이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한국으로서 결코 감수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이 지점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협력, 그리고 독자 노선을 모두 경험한 국가다. 정치적 계산보다 실용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방산 파트너로 평가받아왔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다. 자금은 준비되어 있고 일정은 존중하며 기술 보호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다.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형식이 아닌 실질이 될 수 있는 상대였다. 한국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빠르게 변했다. 형식적인 공동개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사업의 리스크를 끌어안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동의 전략적 파트너와 손잡고 더 큰 시장을 노리는 선택지는 점점 설득력을 얻었다. KF21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사업을 넘어선다. 누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동반자가 될 것인가, 누가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를 가르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도네시아는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사막에서 손을 내민 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변화는 곧 시장의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투기는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냉정한 신뢰와 실행력 위에서 선택된다. KF21을 둘러싼 두 나라의 대비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주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다른 선택지들이 하나씩 탈락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결정은 감정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매우 계산된 전략적 판단의 결과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비교 대상은 미국의 F-35다. F-35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F-35는 성능만큼이나 제약이 많은 플랫폼이었다. 미국은 F-35 판매에 있어 철저한 정치적 조건을 붙인다. 운용 방식,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심지어 외교 노선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 독자적인 방산산업 육성 계획은 모두 F-35 도입의 장애물이 됐다.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F-35 협상을 중단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유럽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또 다른 대안이었다. 이들은 쌍발 엔진 구조로 중동의 혹독한 환경에서 신뢰성이 높고 실전 경험도 풍부하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과 확장성이었다. 라팔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됐지만 배당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매우 높다. 대규모 전력을 구성할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유로파이터 타입은 역시 고성능이지만 복잡한 다국적 생산 구조로 인해 유연한 조건 협상이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 플랫폼은 개발이 완료된 기체다. 구매자는 사용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설계와 진화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KF21은 아직 진화 중인 플랫폼이다. 지금 참여하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미래 형태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 주체가 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본 것은 현재의 KF21이 아니라 앞으로의 KF21이다. 스툴스 성능이 강화되고 무장 통합 범위가 넓어지며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어떤 완성형 전투기보다 매력적인 요소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KF21은 부담이 적다. 한국은 특정 진영의 기술을 종속시키지 않으며 비교적 유연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방산자립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운용 개념이다. KF21은 중동의 작전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부분이 많다. 고온의 사막, 장거리 해상 감시, 복합 위협 환경에서의 지속 작전 능력은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다. 쌍발 엔진 구조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다. 사막 상공에서의 안전 여유, 장거리 임무에서의 신뢰성, 그리고 기체 생존성까지 직결된다. 아랍에미리트가 단발 엔진 전투기에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선택은 명확해졌다. 완성된 5세대 전투기를 비싼 값에 제한된 조건으로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아랍에미리트는 후자를 택했다. KF21은 그 선택의 결과물이자 중동 공중전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의 전장은 설계도를 가차없이 시험한다. 고온의 사막, 염분이 높은 해풍, 장거리 임무가 일상화된 작전 환경에서 전투기는 종이 위 성능이 아니라 실제 생존성과 지속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 조건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막 환경의 첫 번째 변수는 온도다. 지상에서의 극한 고온은 엔진 출력 유지, 항전 장비, 안정성, 기체 구조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KF21은
고온 조건을 전제로 한 냉각 여유와 시스템 중복 설계를 통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두 번째는 항속과 채공이다. 걸프 해협과 홍해, 호르무즈 해협을 아우르는 작전 반경에서 전투기는 장거리 비행과 반복 임무를 견뎌야 한다. KF-21의 쌍발 엔진 구성은 단순한 추력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임무에서의 안정성과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중동 공군들이 쌍발 전투기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발 엔진 기체는 비용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해상 상공과 사막 신부에서의 고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무를 유지하거나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전력 유지의 핵심이다. 작전 개념에서도 KF-21은 중동 환경과 잘 맞는다. KF-21은 단독 돌입보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조기 경보 자산, 지상 방공 체계, 무인 항공기와의 연동을 통해 전장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위험 양상과 정확히 겹친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기, 해안 미사일 기지까지 혼재된 환경에서는 단일 기체의 스텔스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감시와 빠른 대응, 다층 방어를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KF-21은 이러한 임무에서 공중 지휘 노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거리 공중 초계 임무, 해상 교통로 보호, 핵심 시설 방어 작전에서 다른 자산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단순한 요격기를 넘어 다목적 통합 전력을 요구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유지보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사막 환경에서는 모래 유입과 기체 부식으로 인해 정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KF-21은 접근성과 교체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현지 정비 체계 구축에 유리한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작전 지속성의 큰 장점이다. 부품 수급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환경에서 현지에서 유지 가능한 전력은 곧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공동 생산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다. 중동에서의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위기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KF-21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체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막의 하늘은 관대하지 않다. 그러나 그 하늘 아래에서 KF-21은 계산된 설계와 운용 개념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KF-21을 둘러싼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 문제를 넘어 지역 질서와 국제정치의 미묘한 균형을 흔들고 있다. 이 선택의 파장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는 미국이다. 중동에서의 공중 우위는 오랫동안 미국산 플랫폼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조건과 기술 통제로 인해 동맹국들조차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의 KF-21 선택은 노골적인 이탈 선언은 아니지만 분명한 신호다. 미국 중심의 단일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이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인도네시아에게 이 변화는 더욱 뼈아프다. 형식적인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실제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에 진입하면 인도네시아는 기술적 이점도 협상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과 보안, 그리고 정치적 일관성이다. 이 요소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국가는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도 복잡하다. 중동은 이들 국가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제재와 기술 신뢰성 문제, 그리고 장기 운용에 대한 의무는 점점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 틈에서 한국은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기술 협력에 유연한 공급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가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방산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모델이다. 전투기, 훈련 체계, 정비 인프라, 무인 체계 연동까지 포함된 패키지는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것은 단기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계다. 이 변화는 다른 국가들의 계산도 바꾸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까지 KF-21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가격과 성능, 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기존 강자들의 우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쇄 효과다. 한 국가가 KF-21을 선택하면 주변 국가는 자연스럽게 전력 균형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공중 전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KF-21은 전투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존재 자체가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누가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누가 뒤처질 것인가는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KF-21은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KF-21의 의미는 이제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선다. 전투기의 성능, 가격, 기술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국제 전략적 영향력까지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은 그 첫 신호탄이다. KF-21이 중동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다면 한국 방산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잠재적 구매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KF-21의 존재는 새로운 표준이 된다. 가격 대비 성능, 정치적 유연성,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전투기 공급 체계와는 차별화된다. KF-21이 단순히 경쟁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번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다.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 장기적 기술 축적과 산업 생태계 확장, 그리고 국제적 KF-21 개발팀과 방산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자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을 설계하는 주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초기 공동 개발국이 뒤처진 것은 아쉽지만 이는 방산 협력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뢰와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파트너는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반면 아랍에미리트처럼 명확한 의지와 자원을 갖춘 국가는 KF-21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통해 실질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산업 전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로 이어진다. 단기적 계약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방산 수출뿐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사막 위, 하늘, 장거리, 해상, 복합위협 환경에서 KF-21은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 이 시험은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니라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어느 위치에 서게 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2030년까지 한국은 세계 방산 사회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F-21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 핵심 열쇠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개발국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KF-21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펼쳐질 실제 운용과 전력 전개가 남아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점점 더 확고해질 것이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